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 세무사 강의를 제가 강의하는데 전 과목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재무, 회계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OT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궁금하시면은 OT 강의 있으니까 10분 정도 되는 거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강의할 텐데 요 재무 회계 입문은 보겠습니까? 한 10차시 정도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 한 차시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길지 않고 어쨌든 짧다. 야 그럼 이건 뭔데? 회계 원리를 아는 사람, 들었던 사람들이 듣는 강의다. 나는 회계 원리가 뭔지 몰라. 그럼 회계 원리 강의 좀 긴 거 있거든요. 그거 타 강사님이 강의하신 건데 그거 듣고 오시고 나는 그거 들었는데도 잘 정리가 안 돼. 그럼 요거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회계 공부했는데 나는 정리 정돈이 안 돼. 짧게 그냥 기초 강의 쭉 듣겠다. 핵심 빠르게 정리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회계를 최소한 공부하신 분들이 듣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회계 처리를 알아. 다시 말하면 차변, 대변, 복식북이다라고 하죠. 그거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네 말을 모르겠어. 그럼 이 강의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회계원리 정식 강의 듣고 오시는 것입니다. 됐죠? 나는 차변, 대변 정도는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듣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하고 시작하시죠. 우리 재무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입니다. 다만 부채 중에서 사채가 또 무진장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장을 구성했고 다 해서 한 10차시 정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완전 생기초 강의 아닙니다. 그래,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지. 일단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제목 붙여놨는데 일단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산의 핵심 정의, 우리 재무제표 요소 정의 쓰죠. 정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정의입니다. 재무제표 요소는 5가지라고. 야, 내가 알기로 이익도 있는데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 중간의 결과물이지 어떤 재무제표 요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라는 말을 아시죠? 회계 장부가 재무제표 아닙니까? 숫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가 재무제표가 회계 장부인데 그 재무제표 요소 5가지가 있고 각각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린 생기초 강의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과거 사건 플러스 현재 권리,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다. 이것도 써놓고 과거 사건 플러스 현재 의무가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있다. 써놓고 설명드리자.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의 정의입니다. 야, 일단 여기까지. 야, 너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있는 거 알아. 매출채권이 받을 돈이죠. 더 정식으로 나중에 공부하고 아무튼 받을 돈, 외상가 받을 돈이 매출채권인데 이 매출채권이 그럼 왜 자산이냐. 옛날에 물건 팔았다는 사건이 있었다. 물건 외상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돈 받을 권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미래 현금이 유입되는 속성입니다. 외상으로 물건 팔았으니까 외상값 받아야지. 그렇죠? 지금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미래 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 은행에서 돈 빌리면 차입금해서 부채일 텐데 물론 차입금에 내가 정의를 정확하게 몰라. 나중에 다 배울 거고 어쨌든 우리는 압축 강의입니다. 과거 사건이 수반된다. 야, 내가 옛날에 은행 가서 돈 빌렸다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사건. 현재 의무. 지금 돈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 경제 회계 유출은 미래에 돈이 나가는 속성이다. 아니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지금 돈 갚을 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돈은 미래에 나간다는 것이죠. 자본의 정의가 제일 특이하죠.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이고 부채는 빚이죠. 자본은 나의 진짜 재산이고 야매로 한 것이죠. 자산이 재산이다. 부채는 빚이고 자본은 나의 진짜 재산. 나는 누군데? 우리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재산이라고 해요. 남들이 봤을 때 재산이 100억인데 은행 빚이 10억이야. 그럼 나의 진정한 재산은 90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본의 실제 정의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재산, 남들이 봤을 때는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90억 빌린 거야. 그러면 나의 진정한 재산은 10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익비용의 정의도 굉장히 특이하죠.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를 수반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한다. 나는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했어.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한다. 우리는 회계처리, 분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지금 듣는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르면 지금 들으면 안 된다고. 여기 대변의 수익이 왔어. 대변 쪽이 수익이죠. 차변 쪽이 왼쪽, 대변 쪽. 아니 대변이 오른쪽이잖아. 차변이 왼쪽이고 그 정도 다 아셔야지. 대변의 수익이 왔으면 자산 또는 부채가 항상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변의 비용이 왔으면 대변에는 자산 또는 부채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기적인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지나갈 것이고 조금 여러분이 정리가 필요한 것들, 정리가 안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10차시로 간단하게 강의하겠다고요. 대변에 매출 같은 수익이 오면은 차변에는 언제나 자산 부채 온다. 자산 오면 뭐요? 자산의 증가, 부채 오면 부채 감소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왜 자본이 증가합니까? 자본의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인데 자산 증가거나 부채는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은 증가하겠죠. 비용은 정확하게 반대지. 차변에 비용이 왔어. 대변에는 항상 자산 부채가 있다. 그래서 자산이 오면 자산의 감소다, 부채 오면 부채의 증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까? 당연하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자본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싸잡아서 했을 때 수익병은 자산 부채를 수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변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의 한번 했습니다. 이런 거는 회계를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정리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할 것이고 아주 생기적인 것들은 아시죠 하고 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예, 요거를 좀 더 알아먹기 쉽게 구조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유동 비동이 있는 것이죠. 난 유동비도 모르는데 이 정도 아셔야지. 유동비도 뭐로 구분하는 겁니까? 결산일. 결산일이 뭔데? 우리는 수험생이죠. 수험 목적상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결산의 기준이 되는 날 12월 말이겠죠. 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유동자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된다 비유동자산. 그 정도는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기초 강의를 좀 듣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유동자산은 당자하고 재고가 있을 텐데 유동자산은 당자랑 재고 있을 텐데 당자자산 공부할 차례다. 당자자산은 뭐겠습니까? 나는 몰라. 그러면 답답한데 그쵸? 제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재무 상태표 구조 정도 아셔야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현금화 속도 같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유동, 1년 이후 현금화 비유동 이런 말을 쓴다고. 근데 유동자산은 뭐라고요? 당자, 재고자산이 있는데 당자자산은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다 이런 뜻이고 재고는 뭡니까? 판매 목적이면서 실물자산. 그런 것이 재고자산의 핵심점이다. 그래서 그 당자자산의 계정가 현금을 보자. 현금이 현급성 자산인데 우리가 현금이 있고 그다음에 현급성 자산이겠죠. 현금은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증권이 있고 대용증권 마지막으로 요금을 예금이 있다. 통화는 지폐하고 주화입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도 포함이다. 통화 대용증권 각종 수표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에서 각종 수표 그다음에 우편화 이런 것들. 우편화는 우편한 증서인데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각종 수표도 바로바로 은행 가서 지폐를 바꿀 수 있잖아. 바로바로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통화 대용증권. 각종 수표 우편한 증서도 우체국이 발행한 일종의 수표고 만기가 이것도 다 예시지 뭐. 도래한 어음이다. 예시니까 더 자세한 것은 교재 갖고 살을 붙이면 되니까. 그래 종이돈 지폐 주화 동전이고 외국 통화는 다 환율 때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구불예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돼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밖에 없죠. 예, 뭐 보통예금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자 거의 없는 거. 당좌예금은 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 정도.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을 뭐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본다 했었죠. 현금성 자산 뭔데?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현금성 자산이겠죠. 야, 그럼 걔가 뭔데? 일단 현금부터 보자. 현금은 지폐 동전. 동전 주화죠. 통화대용증 것도 현금이다라고 했었고요.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각종 수표가 있죠. 땡땡땡 수표, 땡땡땡 수표, 각종 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도 일종의 수표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다. 그 다음 만기가 된 채권의 이자표 또는 만기가 된 어음이다 라고 해서 만기자가 들어갔으면 바로 즉시 현금화 가능하다. 야, 현금 다 더해서 얼마인데? 지폐 맞고요. 각종 수표도 맞고 우편한 증서도 맞다며. 그럼 다 더하시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여기 현금이 아닌 게 없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공부할 건데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금융상품. 제가 뭐 아주 세세하게까지 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 되면 아시는 분들이 듣는 거라고. 그거 모르면 지금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다고 막 듣고 있으면 안 돼. 바로 끄고 차변 되면 원래 있는 회계 원리 듣고 오세요. 금융상품은 셋 중에 하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가 단기 금융상품. 세 번째는 장기 금융상품. 일단 우리 회계 용어에서 단기, 장기 나오면 전부 다 뭐로 보라는 겁니까? 결산일. 결산일은 수업 목적상 12월 30일이라고. 우리 실무 강의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말이야.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일 다 같다. 뭐가? 12월 말. 결산일도 12월 말. 재무상태표일도 재무상태표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말. 보고기간, 종료일도 보고기간 뭐 사업년도 마지막이니까 12월 말이라고.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말 다 똑같다. 만기가 1년 이내. 그 다음에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이후더래.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 되겠죠. 정확하게는 1년 이하가 단기고 1년 초과가 장기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전부 다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유동되겠고요. 장기는 무조건 비유동되겠지. 그것이 자산이든 부채든. 아니 자산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산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1년 기준이라고. 그래서 걔는 유동자산이고 얘는 비유동자산이다.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 뭐겠습니까? 얘는 from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만기 3개월 이내 들에. 그러니까 애초에 만기가 3개월 단되는 그런 초단기 금융상품 그런 것이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해서 현금성 자산.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의 핵심 정의서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뭐 어디 소속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예, 현금성 자산은 이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정한 거였죠. 거래 비용 없고 현금 전환이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 변동, 어떤 금액 변동 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개간이다. 역시 3개월이죠.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단되는 초단기 금융상품. 그것이 뒤에 꽁무니가 무슨 채권이든 상한우선이든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단되는 굉장히 초단기 금융상품. 그런 애들이 조만간 현금화된다 해서 현금성 자산의 핵심 정의. 이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상품 팔았다 용역 제공했다. 우리가 매출액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 은근히 많지 않죠. 심지어 내가 뭐 회계사, 세무사 공부했는데도 야 매출액의 정의가 뭐야 하면은 그러게 물건 판 게 매출 같은데 뭐냐 이거지. 매출액의 정의는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대가라고. 돈 버는 수단이 뭐 재화랑 용역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재화 팔아서 물건 팔아서 돈 벌었다. 용역 서비스 제공해서 돈 벌었다. 그럼 저는 뭐 하는데? 제가 이제 물건 파는 거 아니죠. 강의 용역 제공하고 있죠. 어쨌든 매출액의 정의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근데 그것을 외상으로 팔면은 차변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될 텐데 아니 현금 주고 팔면은 뭐 차변에 현금 대비 매출 되겠지.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했는데 강의하자마자 문 딱 열었는데 돈이 딱 입금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되겠지. 근데 실무는 뭐 대부분 외상거래겠죠. 이런 건 아주 쉬운 것이죠. 예금 인출했다. 그럼 차변에 예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현금이라는 놈이 들어가겠죠. 물론 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을 뺐다. 그 보통 예금 빠져나가면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가겠지. 그래봤자 뭡니까? 야, 네가 아까 보통 예금 다 현금이라며. 그럼 여기 대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해봤자 뭡니까? 재무제표 미친 형이 아예 없다. 왜? 보통 예금도 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짓 왜 하는 것이냐? 보통 예금 빠져나가고 현금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한 것인데 관리 목적상 실무진들은 자기 회사니까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뭐 현금 얼마, 보통 예금 얼마, 당좌 예금 얼마 쓰는 건데 어쨌든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돈을 빌렸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산이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부채라는 차입금의 증가인데 핵심 정의, 자산의 핵심 정의는 아까 뭐 과거 사건, 뭐 현재 뭐 권리했지만은 핵심 정의는 미래 권리가 자산의 핵심 정의고요. 부채는 미래 의무가 핵심 정의라고. 우린 그런 키워드를 갖고 하셔야 돼. 그래야 뭐 나중에 실무할 때도 내가 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용이 되는 것이고 시험들을 봤을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실제 어떤 핵심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고. 자산의 정의 백날 밑줄 긋고 외워봐야 내가 설명 못하면 아는 게 아니지. 핵심 뭐라고요? 자산은 미래 권리라고, 부채는 미래 의무. 빌렸으니까 뭐 차입금이나 부채인데 미래 돈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부채다. 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사실 완전 센 기초인 거지 지금. 그냥 통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을 텐데. 한번 봅시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상품 샀어. 돈 주고 샀어.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은행에 뭐 예금했다. 뭐 보통 예금 입금했어. 갖고 있는 현금 빼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물론 뭐 당좌 예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거기 맞춰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B 같은 것도요. 이게 만약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다 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없지. 보통 예금이든 당좌 예금이든 어차피 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 목적상 그렇게 분개할 뿐이다. 급여 지급해서 급여라는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인데 비록 제가 뭐 수익비용의 정의를 이하 수익비용이 자산부채를 수반한다. 그게 실제 정의니까 제가 그렇게 아까 필기한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 머릿속에 수익 비용의 정의는 이거지. 수익이 뭐요? 돈 버는 거. 비용은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나간 돈 등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 돈 버는 거니까 뭐 물건 팔아서 돈 벌었다. 이자 받아서 돈 벌었다. 임대를 받아서 돈 벌었다. 그런 것이 수익이라고. 비록 정의는 뭐 자산부채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만은 비용도 마찬가지야. 수익 창출과 관련된 그런 지출액 등 그런 것이 비용이니까 급여, 이자료 뭐 이런 것들, 임차료 이런 것들이 비용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상품 샀는데 20만 원 수표로 지급했고 현금 나머지 10만 원 지급했는데 뭐 어차피 뭐 각종 수표도 다 현금이라며. 그 실제 분개하면 차변에 상품 30만 원, 대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만 원인데 앞으로 제가 뭐 현금 하면은 아시다시피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야, 너 이렇게 강의 띄엄띄엄 할래?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열차 시에 그 압축 강의를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를 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어려운 것들만 해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채. 이 사채만 해도 한 3시간 나오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딱딱딱딱 할 겁니다. 이런 거는 말로 해도 되겠죠. 차변에 상품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라고. 어차피 갖고 있는 지폐 같은 현금이든 각종 수표든 다 현금이라며. 당좌예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당좌예금 따로 뭐 공부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재무회계 기초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용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그냥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의 그런 컨셉이니까 무슨 뭐 제가 뭐 하나 예제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거 뭐요? 기본 강의 때부터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부터는 제가 OT 때 얘기한 거 그대로 다 구현될 겁니다. 지금은 기초 닦는 건데 뭐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잘 기초 이해하시면 된다. 당좌 거래 보자. 거래의 어떤 구조. 뭐 구조를 설명하면서 뭐 궁극적으로는 당좌예금이 뭔지, 당좌 처리 뭔지를 아시면 되는 건데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뭐 건너뛰어도 되는 거지. 보자, 여기 회사가 있고 여기 거래처가 있고요. 우린 여기 있죠. 은행이 여기 있다. 당자가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당자음, 당자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려고 당자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여기다가 첫 번째 당자예금에 입금한다. 100을 입금했어.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분기를 하겠습니다. 분기가 회계칠이죠. 차분의 당자예금이라는 물론 현금이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 빼서 당자예금 통장에 입금한 거 아닙니까? 그 현금비 현금성 대산 날라가겠지. 아니 제가 현금 쓰면은 정식 이름은 아시지 않습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앞으로 계속 그러겠죠. 요거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당자금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된다고. 근데 그래봤자 뭡니까? 야, 너 어차피 현금이야. 아까 요금을 예금으로써 너도 현금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그냥 회계팀만 그렇게 관리 목적상 꼼꼼하게 자기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할 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당자예금 당자 어음용지 또는 이제 수표용지를 준다. 종이 쪼가리 주는 건데 거기 뭐 금액이 써 있지 않죠. 그냥 종이 쪼가리 준 거니까 어떤 재산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뭐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야 뭐 회계 처리를 할 텐데 없잖아. 그냥 종이 쪼가리 준 것이고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돈 주고 샀다. 물론 다 예시죠. 외상으로 120에 구입하였다. 그럼 이제 3번은 당연히 재산상의 변화가 있으니까 뭐 해보자. 상품을 현금 주고 사든 외상 주고 사든 소유권은 내 거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쓰는 게 뭡니까? 매입채무. 뭐 외상 매입금하고 같은 건데 나는 차이점을 까먹었다. 나중에 설명하는 걸 하고 지금은 그냥 갔다. 지금 이거 뭐 계정값 이거 설명할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외상값 지급한 게 매입채무 또는 외상 매입금인데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래서 갚을 돈이 생기는 것이죠. 외상 샀으니까. 그래서 뭐 아까 뭐 각종 수표 현금이라며 수표를 발행한다. 당자 수표를 120을 발행한다. 준다는 것을 이제 발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발행한다, 교부한다, 준다, 뭐 줬다, 뭐 다 똑같은 거죠. 야, 각종 수표가 현금이라며. 그러면 수표를 준 거니까 갚은 거지. 매입채무 갚았다고. 매입채무 갚았어. 근데 문제가 있죠. 얘가 보세요. 이 거래처가 은행한테 5번 지급 제시한다고. 야, 돈 줘. 120조. 지폐로 바꿔줘. 수표를 딱 들이대면서. 근데 은행이 주겠습니까? 원래는 지급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지급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은행에 당자금 통장에 돈 100만 원밖에 입금 안 했는데 지금 얘가 돈 달라고 120만 원 했으면 은행이 황당하지. 그러면 은행이 열받겠죠. 그럼 너 부도. 우리 회사 부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일시적으로 장사다 보면은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너무 잔인하대서 이렇게 당자 차월 한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얘는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50만큼의 당자 차월 한도 계약을 맺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지만 150만 원까지 지급 제시해도 은행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회사는 빚이 생기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빚은 당자 차월이고 걔가 개념이 마이너스 당자 예금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재무제표상으로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일시적으로 빚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분기를 하게 되면은 수표를 주면서 우리가 매입채무 갚았고 수표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이 당자예금이라는 것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때 빚이 생기는 거지. 그게 당자 차월. 그리고 말했죠. 걔는 단기 차입금이다.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야, 너가 당자예금이 현금이야. 이미 아까 했었죠? 너는 일시적으로 빚이 생긴 거야. 단기 차입금.
회계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정리가 안 된 뭐 자산부채자본 수익 비용 정의라든가 뭐 사채라든가 그런 것들 쭉 정리하게 빠르게 하는 그런 컨셉의 강의인데, 분기라고 하는 거는 기분 나쁘겠지만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야, 그럼 뭐 분기 왜 하냐? 분기를 해야 돼.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건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느낄 겁니다. 분계 자체가 시험에 나오질 않는다고. 웬만하면 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분계의 원리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시험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차차 느껴지겠지. 이제 뭐 어려운 문제 풀면서 재무회계 기본 이론 강의하면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100밖에 돈을 안 넣었는데 120을 갚았으니까 20만큼의 빚이 생긴 것이고 당좌 처리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계입니다. 남는 거는 말했잖아. 당좌예금이 현금이고 당좌 처리 마이너스 당좌예금 개념인데 단기 차입금이다. 그거 하나 남는 거라고. 그래서 당좌엄이나 당좌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구조, 당좌거래 구조를 공부했고, 거기를 통해서 남는 거는 당좌예금과 당좌처리 계정 과목. 설명 다 했죠? 제가 구조 설명했잖아. 그래서 당좌예금은 결국 현금이다. 뭐 각자 보시고요. 어무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당좌예금 하였다. 당좌예금 그래 뭐 연습해 봅시다. 당좌예금했다서 현금을 빼서 당좌예금 통장에 돈 입금했다 이거잖아요. 차번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편의사 만자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10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이 현급성 자산 100만 원 하겠지. 하지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상가 갚았대. 그럼 외상가 갚았으니까 저쪽에 있는 매입채무 또는 외상매입금이 사라지는 것이죠. 50만 원 갚았어. 이렇게 하고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시는 겁니다. 수표를 발행한 것이 수표를 지급한 건데, 그 당좌엄용지 당좌수표용지에다가 50만 원 써가지고 볼펜 써서 준 거거든. 그 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그럼 그때 빚이 갚아졌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현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러니까 당좌차율은 결국은 마이너스 당좌예금이고 은행한테 일시적으로 빌릴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뭐 같은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만 보시면은요. 300만 원 한도로 당좌차율 한도 계약 맺었다.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에 500만 원, 20만 원, 700만 원 갚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수표를 발행해도. 발행했다는 게 수표를 갚은 거잖아. 그러니까 또 매입 채무 같은 빚을 갚은 것인데 800만 원까지 당좌 수표를 발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부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은행은 지급 거절 안 하고 700만 원을 당당하게 거래처한테 줄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200만 원의 빚이 생기는 거지. 200만 원만큼의 당좌철에서 단기 차입금 생기는 것이고요. 당좌예금은 아시다시피 현금이라는 자산이겠죠.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또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자본의 상품. 이라는 자산의 증가. 뭐 간단하게 만자 생략하고 아유 동그라미 쓰기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 뒤에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간 쏟아부어야지. 외상 샀으니까 매입 채무 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매입 채무 갚아잖아. 매입 채무를 갚았다. 다만 당좌예금의 통장에는 8만 원밖에 없다. 그럼 당좌예금 차변 쪽에 당좌예금 다 날라가고 나머지 2만 원을 빌린 거지. 당좌 차월에서 차월 2만 원의 빚이 생겼다.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단기 차익금 2만 원이 고쳐 있겠죠. 한도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분기하고는 관련 없지. 한도 최대치에 불과한 것이다. 됐습니까? 설명드렸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마치면 되겠군요. 그래서 현금이 현급성 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하고 장기금융상품의 뜻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소속이 어디냐?
유동은 당좌 재고 구성되어 있죠. 당좌 자산은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이고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이면서 실물 자산이라고. 그럼 유동 자산에서 당좌 자산이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이야? 정의는 맞다고. 명목상의 정의 맞지만은 실질적인 정의는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 아닌 나머지가 다 당좌 자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좌는 재고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상의 정의는 그런데 실질적인 그 정의 그렇다고. 그 정도로 재고 자산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미로 당좌 자산은 즉시 현금화된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너 소속이 어딘데? 당연히 당좌. 당연하지. 유동 자산인데 재고 아니잖아요. 그럼 당좌네. 그다음에 단기금융사무 소속 어디 있습니까? 걔도 유동 자산이지. 근데 재고 아니잖아요. 당좌. 단기는 무조건 유동이고 장기 무조건 비동. 왜? 단기는 자산이든 부채든 단기 장기는 전부 다 유동 비동하고 똑같다고. 결산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이라고. 장기하면 비유동이지 않습니까? 비유동 자산은 뭡니까?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 틀인데 어쨌든 걔는 투자 자산이다.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 왜 투자 자산이겠습니까? 요 단기든 장기든 물론 얘도 현금성 자산은 마찬가지죠. 다 투자 목적이라고. 자산 사고 팔면서 돈 버는 목적이라고. 투자 목적이지만은 비유동 자산의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 되는 거예요. 투자 자산이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목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 먼저 구분하고 보유 목적 따라서 당좌, 재고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동, 비유동 먼저 구분되는 거라고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 투자 목적인 얘만 투자 자산이고 단기금융사품 현금성 자산은 비록 투자 목적이지만은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다. 됐죠?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인데 만기가 1년 내에 도래되는 것이고 소속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잘 하려면은요, 사실 뭐 엉뚱한 얘기겠지만은 IFRS 말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구조를 아셔야 돼. 왜냐하면 IFRS는 재무제표 형식이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그 구조, 유동은 당좌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뭐 그 사실을 아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말했죠, IFRS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